여러분, 단원 건데 PS는 가장 완벽한 게임기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게임기 삼국지 2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게임기 엑스박스 1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엑스박스 1을 이야기에 앞서 전세대에 출시된 게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렉트 X라고 들어보셨나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다이렉트 X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멀티미디어용 종합 라이브러리입니다. 최신 게임을 플레이할 땐 다이렉트 X의 최신 버전이 필요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이렉트 X를 통해 윈도우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게임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었는데요. 1999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 발표를 본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솔 시장의 영향력을 느끼고 윈도우 외에 플레이스테이션 2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개발팀은 고심 끝에 탄생한 최초의 게임기의 이름을 다이렉트 엑스박스라고 붙였는데 마케팅팀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후보군을 두고 정한 끝에 엑스박스라는 이름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2001년 출시된 엑스박스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 닌텐도의 게임큐브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와 게임큐브에 밀렸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콘솔 시장에서 대결했던 두 제품에 비해 게임기 출시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북미에서 좋은 스펙을 활용해 취향 저격 게임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나 아시아에선 현재 게이머가 서양의 게임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해 씁쓸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2005년 엑스박스 후속으로 엑스박스 360이 출시됐습니다. 라이벌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와 닌텐도의 위가 있었고 새 콘솔 중 가장 먼저 출시됐습니다. 엑스박스 360이 초반에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 3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엑스박스 360 게임의 우수한 퀄리티로 중무장한 독점 타이틀을 선보이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엑스박스 360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출시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레드링인데요. 레드링이란 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원 주변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엑스박스 360 출시 초기엔 레드링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꽤 있었습니다. 레드링이 나타나면 엑스박스 360이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죽음의 링으로도 불렸습니다. 자신들의 실수임을 인지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상 수리 기한을 3년으로 늘려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엑스박스 360의 인기가 제법 올랐던 걸까요? 국내 제작사들도 99 나이츠와 마그나 카르타 2 등을 출시해 콘솔 시장으로 뛰어들기도 했었죠. 드디어 오늘 소개해드릴 콘솔 엑스박스 1입니다. 2013년 E3에서 공개하며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내세웠던 엑스박스 1은 유저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E3 발표장에서 엑스박스 1 공개와 함께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출시된 고가 게임만 플레이할 수 있고 중고 소프트를 제한하고 인디게임 제작사에 대한 불리한 정책으로 유저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말한 정책들을 모두 철회하고 유저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엑스박스 1은 게임보다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고 플레이스테이션 4보다 부족한 스펙, 뒷받침해주기엔 부족해 보이는 독점 타이틀 등으로 유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세대 라이벌이었던 플레이스테이션 3도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조했다가 게이머들에게 혹평을 받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은 실수를 해버린 거죠.
물론 기어즈 오브 워, 헤일로, 포르자 시리즈 등으로 엑스박스 1을 뒷받침해 주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4 독점작의 개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11월 현존 콘솔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은 엑스박스 1 X를 출시했습니다. 콘솔 중 최초로 네이티브 4K 화질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화질이 풀 HD인데요. 그보다 4배 더 큰 화질을 제공해줍니다. 라이벌 격인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는 풀 HD 영상을 4K 화면에 맞게 보정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화질을 비교했을 때 엑스박스 1 X에게 밀립니다. 만약 4K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없어도 슈퍼 샘플링을 통해 풀 HD 화질에서 향상된 그래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1에서 가장 좋은 평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전 세대 게임과 호환이 된다는 것인데요. 하위 제품과 호환이 된다는 것은 엑스박스 360뿐 아니라 그 전 세대인 엑스박스 게임 타이틀도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1 X는 과거 게임을 4K 리마스터로 자동 업그레이드 해주는 대단한 기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4K 인핸스드 패치가 이루어진 게임들은 좀 더 좋은 화질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1에서 가장 좋은 평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게임패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컨트롤러 듀얼쇼크, 스위치의 컨트롤러 조이콘과 비교했을 때 그립감, 조작감, 진동 부분을 봐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패드 명가라고 부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하우를 살려 다양한 디자인의 게임 패드,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을 보여주는 엘리트 패드까지 제작했는데요. 가격이 꽤 비싸지만 엘리트 패드를 만져보면 이전에 쓰던 패드가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니 저도 하나 가지고 싶어지네요. 엑스박스 1은 아시아에서 저조한 판매량을 보였지만 북미와 영국에서는 꾸준히 인기를 유지 중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의 부진한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6년 엑스박스 플레이 애니웨어를 통해 엑스박스 1에서 구매한 게임을 윈도우 10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콘솔과 PC에서 같은 게임을 함께 플레이할 수 있어 콘솔과 PC 간의 경계를 허물었죠. 둘째,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 게임을 좀 더 저렴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매달 제공하는 게임들을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후엔 PC에도 게임 패스를 적용해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엑스박스 1은 플레이스테이션 4, 스위치보다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체 판매량은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하네요. 최근 세계 최대 게임쇼 E3 2018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를 큰 규모로 열어 엑스박스 1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게임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게임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엑스박스는 차세대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플레이스테이션 진영과 다시 동등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게임기 삼국지 3부에서는 닌텐도의 게임기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